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기어이 40K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대불장이 시작되는 것인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정말 코인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인지 세력들은 코인을 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시장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국 주식이나 금들도 2년 내에 올타임 하이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주 언급을 드렸던 유동성 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들과 그다음에 금값도 계속 2년 내에 올타임 하이를 찍으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도 보시게 되면은 계속 이제 올라가가지고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자산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해가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드린 것처럼 그냥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고요, 글로벌 통화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이 한 단계 판이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상에서 제가 아주 자주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40K에서 엄청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이 공방전이 있으면서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모두 많이 청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숏 포지션이 더 많지만 롱 포지션도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거의 한 1,500억 정도가 청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게시글에다가도 또 영상에다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가 38.5K가 너무나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4번의 시도를 했고 실패를 하면서 5번째에 극적으로 성공을 했고, 이렇게 올라온 힘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0K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에너지가 실제로 올라오면서 40K로 쭉 올라오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롱 포지션이 올라올 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더 간다,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에너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에너지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돈을 썼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위로 보낼 수 있는 그 힘이 40K 위로 비트코인을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런 청산을 보게 되면은 아직 스퀴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퀴즈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숏 스퀴즈,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연쇄 청산이 일어나면서 매수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숏 스퀴즈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청산된 금액들을 봤을 때는 그냥 로스가 나간 거예요. 이 정도 오니까 자기가 자른 거죠.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의 숏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은 자른 거고, 또 2위에 있는 게 이제 숏 포지션이 아니라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다라고 걸어놓는 물량, 이런 것들로 취한해서 봐야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숏 포지션은 아직 스퀴즈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움직임에서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내내 조롱의 대상이었던 숏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주 조롱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한창 신나하셨던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DCA의 화신이죠. 제가 많이 추종을 하고 좋아하는데, 이 사람의 철학과 어떻게 보면 행동, 저는 말보다 행동을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고 제가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또 안내를 드렸었는데, 2022년도에 조롱이 많았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더 이상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돈이 없다 라고 했는데, 기사가 나오고 나서 44,000개의 비트코인을 더 샀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대중이 바라보는 관점과 실제로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그다음에 선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뷰는 다르다라는 거를 이런 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이후에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계속 사 모으면서 오늘 기준으로 한 2조 원 정도 미시력 손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비트코인 사가지고 2조 원 정도 플러스가 됐고요. 또 영상에서 종종 언급을 드렸던, 제가 DCA 하고 있는 매월마다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DCA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수익률이 거의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DCA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7천만 원일 때도 샀거든요. 이거를 매달 사다 보니까. 그렇게 사다 보니까 수익률이 80% 있는 구간에 이제 왔고, 앞으로 이 수익률이 늘어나게 됐을 때는 100% 찍었을 때 또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어요.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내려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쭉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K 위로 올라왔을 때 비트코인을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셀 압박은 지속이 될 수 있다,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도
기준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RSI로 봤을 때, 그러니까 RSI를 월봉으로 본 거예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드디어 어떤 지점이냐면 RSI는 기본적으로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볼린저 밴드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불장 때 이 볼린저 밴드의 범위를 넘어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이 지점을 지켜준다고 하면은 불장의 사이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해석이 다른 게 2020년도, 2021년도 사이에 했던 이 코로나 기간, 이때는 여기를 치고 나서 뒤에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요 사이클, 요런 사이클을 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살펴봐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타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맞고 지금 살짝 올라왔지만 뒤에 하락 횡보를 할지는 더 시간이 지나 봐야 된다. 우리는 너무 포모에 휩싸여가지고 나를 안 태우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보다는 전략적으로 매수에 대해서 잘 플래닝을 해야 된다. 가격이 오른 거는 2023년도 초에 제 영상을 같이 보신 구독자분들께서도 함께 하셨다고 하면은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얻는 장이잖아요.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해야 그 다음에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포모에 휩싸여가지고 흔들리기보다는 전략적인 매수의 플래닝을 세워야 됩니다. 두 가지의 방향성이 모두 존재하는 초기의 시장입니다. 초기, 아직 극초기의 시장이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RSI를 봤을 때도 쇼텀 홀더들이 계속 이제 장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과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언제였냐? 2017년도에 불장일 때, 여기 불장 바로 직전일 때도 한번 있었고요. 불장일 때 있었고, 마찬가지로 불장 직전일 때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불장일 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호 여기서 더 명확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 RSI 신호를 봤을 때 불장 전에 한 번 있고, 그다음에 불장이 있었고, 불장 전에 한 번 있고, 그다음에 불장이 있었고. 근데 보시게 되면 불장 사이클 나중에 달린다고 하면은 이제 처음 이 신호가 나타난 겁니다. 이 신호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그 뒤에 하락 횡보가 있었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반드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돈을 잘 불리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덜 먹더라도 잘 불리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시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는 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같이 와주신 분들, 요 시기에서 같이 고생하셨던 분들이 준비를 하고 기회를 얻는 장이다 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불장의 시기, 그때는 장이 딱 반등을 했잖아요. 그때 들어오신 분들도 따지고 보면 너무나 얼리 포지션입니다. 빠르게 들어오신 거예요. 보시는 분들도 잘 준비를 해서 이 불장을 내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뭐 40K 위로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보는 요 라인이 44K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40K에서 이제 하락을 할 거다라고 보신 분들도 들어오는 에너지를 봤을 때, 뭐 돈을 봤을 때 42K 위로 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더북상으로도 지표로 확인이 가능한데 40K가 뚫리고 나서 어디에 있냐면 42.5K에 코인베이스의 오더북상에 매도벽이 형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 라인 언저리에서 다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잘 주지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기관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너무나 과열되어 있는 양상이에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CME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봤을 때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롱 포지션, 헤지펀드, SM 매니저의 롱 포지션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헤지펀드의 숏 포지션도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숏 포지션, 롱 포지션의 OI를 모두 합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거의 5조 원이 넘는 금액이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은 언제 있었냐면은 불장일 때 있었던 거예요. 불장일 때. 이렇게 불장일 때 장이 좋아졌을 때 CME에서 이런 볼륨량이 일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시작점에서 이렇게 볼륨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기관의 관심이 어마어마해졌다. 불장 때 얼마나 이 관심들이 늘어날지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이 된 것도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가능한 해석이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기 펀드, 뮤추얼 펀드나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어떤 거냐면,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숏 포지션이 계약이 0건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단기는 몰라요. 단기적으로 롱숏 선물 같은 경우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기는 난 모르겠다. 근데 장기는 100% 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 펀드가 모두 롱을 보고 있는 포지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단기로 만약에 코인을 싸게 살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지, 숏을 잡으면서 밑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다 롱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참 뒤에 올라갈 거다. 장이 안 좋았을 때는
보는 뭐 하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있었지만, 많이 있었지만 굉장히 소수가 되고 그런 분들 다 롱을 보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의 흐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지션에 있었을 때 한 번 정도는 하락 혹은 하락 횡보하는 시기가 도래할 거다라고 영상에서 언급을 자주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런 시기 반드시 한 번 올 거다. 이 시기 짧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은 얼면서 크립토가 더 이상 못 가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의 횡보 혹은 하락 횡보하는 시기가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첫 번째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효세뷰로 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시장을 이 불장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뷰로 이 하락일 때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부터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전체적인 뷰는 롱의 뷰예요. 저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하지만 단기적으로 제가 28K에서 25K까지 내려갔을 때도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락 횡보할 수 있는 기간 길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2달 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었고, 그런 단기적인 움직임이 있었을 때 변화의 흐름들도 우리는 잘 알면서 가야 된다. 횡보 내지 하락 횡보할 수 있는 기간은 지표 온체인 데이터로 봤을 때도 분명히 올 거다. 경계하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 뭐 단순히 저런 지표뿐만이 아니라 저 지표도 어떤 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익이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채굴자 고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굴자들도 수익이 너무 좋아요. 언제든지 이거 던질 수 있는 물량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이번에 장이 좋아졌을 때 아주 많은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소화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 저는 거시경제 상황이 내년 1분기에는 어쨌든 간에 뭐 약침체든 침체든 강침체든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흔듦이 한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멤버십에서 제가 어제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과거에는 시차를 두고 해결을 했고 바로 해결을 하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푸는 거, 금리 인하가 신흥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경기 침체가 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걸 예측한다고 하는 사람은 바본 거예요. 왜냐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표를 보고 확률적으로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오지 못하게 벌써부터 막아내고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느 정도 강도의 경기 침체가 올지는 모른다. 그래서 저는 내년 1분기, 올해 연말 정도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면서 저는 매수 매도에 임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 주식을 비교했을 때 50년 만에 가장 최저점이라고 해요. ELS 사태죠. 홍콩 지수를 통해서 투자하신 분들 로스가 너무 커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주식만 좋아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닿았을 때 결국은 위기들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그런 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조금 돌아보면서 뭐 경기 침체가 소프트 랜딩이든 아니면 오지 않더라도 그냥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든 아니면 강하게 오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거기서 또 경계해야 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슨 11K, 12K 간다. 이거 일카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업데이트한 건데, 이런 나락을 간다. 장에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나락을 바라는 거는 사실 이 위로 올라가는 걸 바라는 것보다 더 요행인 거예요. 관점을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점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너무 하락에 휩싸여 가지고 올랐으니까 내리겠지 이런 뷰로 보게 되면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너무 하락의 뷰로 보는 함정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쉽게 투자를 하시면은 이런 걸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아주 계속 사람들이 어답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뷰로 봐야 되는지는 개인적으로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락이 오더라도 뒤에 우리가 반드시 상승을 봐야 되는 이유. 릭 에델만이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자문인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뭐 250조 뭐 에셋 매니저 파운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국의 투자자문인들,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77%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대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ETF가 되면은 포트폴리오에 담겠다라는 말입니다. 돈이에요. 돈이 얼만큼 들어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심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는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게 언제 얼만큼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투자자 문의의 77%가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고, 투자자 문의의 47%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크립토는, 비트코인은 너무나 미국 사람들한테 친화적이고 너무 그냥 당연한 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 부분을 이해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감을 잡아야 되고, 장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도 비트코인 뭐 3만 개를 들고 있던 애인데요. 계속 뭡니다. 계속 비트코인 100개씩 계속 사고 있어요. 이 바이프레셔 계속 있습니다. 다른 곳들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